네, 강동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시험에 대한 총평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이번 시험에서 어떤 지문들을 공부했는지 시험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과서 같은 경우는 4과 하나가 출제되었고 모의고사는 25년 9월과 26년 6월 총 21지문이 출제가 되었고 듣기와 단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가 요 주변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적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말에도 이제 시험 범위가 좀 부담스럽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편하게 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이도와 이제 예상 1등 커트라인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 시험의 어떤 객관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는 1학기 중간고사와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쉬워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특징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문 안에서의 유의어와 그리고 이제 파생형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빈칸 유형 같은 경우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자,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빈칸 같은 경우 이번에 4개가 출제가 되었는데 3개 모두 빈칸 앞에 이제 대조의 시그널인 뭐 rather than이라든지 contrary to 이런 게 출제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은 제가 수업 때 강조했던 대립구조라든지 그리고 이제 파이널 때 이제 전체 지문 총정리를 할 때 얘기했던 거를 잘 새겨들었고 그리고 평소에 공부도 열심히 한 친구였다면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예상 1등 커트라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 시험 점수를 좀 물어보기가 좀 약간 곤란했어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이들이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7월 6일 월요일인데 우리 아이들 아직도 기말고사를 보고 있어서 이제 주말 때 제가 아이들한테 영어 잘 봤니? 이렇게 연락을 주면은 아이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우선적으로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온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애들 반응이 이랬다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정도로 제가 커트라인을 측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항별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표제어와 플러스 단어, 수거까지 모두 꼼꼼하게 학습해야 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고사 총평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번 단어 시험 범위 같은 경우 워드마스터 데이 11에서 20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게 약간 기조가 좀 달라진 게 2025년 1학년 시험을 봤을 때 1학기 중간 같은 경우가 데이 1에서 10 그리고 기말 같은 경우가 데이 1에서 20 이렇게 누적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달라진 게 기말 때 1에서 20이 아니라 11에서 20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정말 디테일하게 단어를 출제하실 것 같다. 저는 이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험이었고 자, 두 번째로 약간 배점 스타일의 기조가 좀 달라졌다면 맥락 추론 유형의 어떤 배점이 강화되었습니다. 1.5점을 상승이 되었는데 이 맥락 추론 유형 같은 경우는 단순히 단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이 평소에 해석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장의 구조를 얼마나 잘 볼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가 정말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지에서 헷갈릴 법한 요소가 존재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 문제로 한번 보여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 문제인데 정답은 일단 1번 선지의 sensitive예요. 근데 다른 선지들이 보면은 2번의 sensory, 3번의 sensible, 4번의 sensational 뭔가 다 이제 센스랑 관련된 단어라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로 틀릴 수도 있고 혹여나 이제 틀리지 않을지언정 시간을 좀 뺏겼을 확률이 높았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 추론 유형입니다. 배점이 높아졌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힘들었던 게 심지어 문장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는 이런 단어들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력까지도 앞으로 좀 잘 다듬어야만 2학기의 시험을 좀 잘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독해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난이도는 일단 중간고사 때와 비슷했는데 빈칸 추론 유형이 좀 많이 쉬워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 앞에 rather than이나 contrary to와 같이 대조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제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정리 때 했던 내용들 잘 기억했다면 충분히 쉽게 풀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문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정답 선지로 등장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지문에 있던 단어의 파생형이 정답 선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도 실제 문제로 봤을 때 먼저 빈칸 추론 유형 먼저 말씀드리면은 요 빈칸 앞에 비교에 연결어 된 이 친구가 나왔고 두 번째 문제도 여기 빈칸 앞에 대조의 연결인 contrary to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목 문제였는데 정답 선지 같은 경우 5번이에요. 자, 이 5번에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핵심이었는데 이 지문에서는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아이러니 단어에 파생형인 ironically, 역설적이기도라는 뜻의 부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사인 단어를 명사로 이제 파생형까지 이걸 다 공부할 수 있어야 했는데 다행히도 저는 이번 직전 보강 때 아이들한테 나눠준 서술형 그 특강 자료에서 이 아이러니라는 단어를 적중해가지고 이거를 좀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오솔쌤 자료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5번 선지를 잘 골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서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영작의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출제 예상 문장을 10개 정도 뽑아줬어요. 자, 그래서 저도 그 10개 문장이 나오자마자 한 2주 정도 우리 아이들에게 리뷰 테스트 때 그걸 꼼꼼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영작 문제를 넣었고, 다행히도 한 2개 정도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법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객관식으로 어법을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쭉 나열한 다음에 틀리거나 고르시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틀린 어법 선지를 올바르게 고쳐라. 즉 정확한 어법 개념까지 알아야만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양문 같은 경우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모두 변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써야 됐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부담이 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1학기를 어느 정도 이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학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름방학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영어에서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제 간혹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약간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의 어떤 부족한 기본기를 그냥 무시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해석을 잘 못하네? 그러면은 이번 여름방학이 마지막 구문학습식이어야 돼요. 마지막 구문학습식이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여름방학 지나고 1학년 2학기가 되면은 이제 내신도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수능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막 내신에서 강조하는 어법 구조라든지 문장 구조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독해력을 좀 우선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국내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이 마지막 구문학습 시간이 된다. 제가 이거 강조드리고, 자, 그리고 해석이 어느 정도 된다면 독해력을 늘려서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이제 문제 유형별로 문제풀이법도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여름방학 때 워드마스터, 강동구 단어 부교재죠? 요거를 전체 1회독 하는 걸 목표로 단어 공부를 해서 2학기 내신 대비는 물론이고 수능까지도 단어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강동구 1학년 집중반을 테마를 좀 2개로 해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구문학습식이어야 되는 거, 그 마지막 구문학습을 제가 정말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스텝업 구문반을 제가 하나 개설했습니다. 자, 해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생이라면 정말 알아야 되는 필수 구문들, 그리고 나서 해석 연습까지 모두 다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로 짧은 문장에서 긴 문장까지 매일 30개씩 스스로 해석하는 이 과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 수업에 하는 거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의식적으로 손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을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겨서 우리 아이들이 문장을 봤을 때 머릿속으로 이게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다. 이게 머릿속으로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단어도 마찬가지로 정말 빡세게 볼 거예요. 매주 200개씩 단어 테스트 이후 커트라인은 10개거든요. 커트라인 무조건 10개입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10개를 통과한 학생들도 틀린 단어는 저랑 무조건 구두 테스트로 봐서 정말 하나도 모르는 단어로 없도록 정말 빡세고 꼼꼼하게 단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 2학년으로 제가 수정을 잘못해놨는데 역시 1학년 이제 집중반인데 퍼펙트 독해반이라고 있어요. 자,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구문이 완성이 되고 해석도 잘한다. 그러면 해석 공부보다는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이 문장과 문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지문 하나를 통째로 이제 온전히 이해하는 이 독해력을 기르는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수업을 준비했고 2학기 예상 시험 범위 지문과 그리고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우리 고3 평가원 기출문제를 넣어 놓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독해력뿐만 아니라 유형별로 문제풀이까지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차 대입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주차인 이제 간접쓰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수업을 준비해 놓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기 스텝업 공부관과 동일하게 단어 정말 빡세게 볼 거예요. 독해반 친구도 더 빡세게 볼 겁니다. 자, 그리고 2학기 서술형 대비까지도 대비하는 이제 내신도 한 번에 커버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학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학년을 고3처럼 살고 2학년을 재수생처럼 살아야 됩니다.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 때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내신과 수능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 이번 여름 때도 우리 아이들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후회 없이 애들 잘 가르치고 이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기말고사 총평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수업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